안녕하세요. 메가소방의 영어 강사 송아영입니다. 2차 시험이 끝났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을 보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2차 시험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총평을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문제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에 2차 시험은 어땠냐? 많이들 들으셨죠? 그쵸?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실제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웠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난이도 갖고 지금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이야기이냐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아니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의 난이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번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다른 직렬들의 영어 시험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더 많았었고요. 근데 그 예측과는 반대로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 내가 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다음 시험은 어떨까 저쩔까라는 예측이 아닌 이래도 저래도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이번 시험 요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고른 답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해설 강의를 통해 내가 시험 시간에 지문들을 보는 눈이 제대로 맞았었나, 내 공부 방법이 맞았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조금 점검을 하고 그리고 공부 방법이나 앞으로의 계획들을 다시 조금 차근차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해설 강의는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조금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왔네요. 네, 뒤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 시험이었죠. 어휘였는데 동의어 이런 거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빈칸 속에 들어가는 어휘들을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지금 fire이라고 하면서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이란 파괴할 수 있다. 뭐해? 너의 집을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재가 불인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좋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것은 또 불이죠. 불은 줄일 수 있다. 전체적인 숲 전체를 어느 정도까지 잿더미로까지 줄일 수 있어. 파괴할 수 있어. 여기도 보면 지금 마이너스의 뉘앙스예요. 그럼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보니까 이것은 자 또 누구죠? fire이에요. 이것은 삐리리한 웨폰 무기이다. 그럼 여기에도 당연히 마이너스인 무기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ubtle, 미묘한 아니고 ordinary라고 하면은 평범한이란 뜻 아니고 얘는 우스운이란 뜻 아니고 끔찍한이라고 해서 마이너스의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어휘가 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조금 보고 나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넘기겠습니다. 여기 조금 이렇게 어긋나 있네요. 그쵸? 정렬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문제였어요. 한번 볼게요. 자, 만약 누군가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시험 시간에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어휘긴 하죠. 심장마비라는 걸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빈칸 되어질 거래요. 자, 답의 근거는 여기가 아니라 뒤에서 얻으셔야 합니다. 왜냐? 뒤에 보면 지금 뭐가 연결이 되고 있죠? and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럼 앞의 내용, 뒤의 내용이 어떨 것이다?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숨 혹은 맥박의 신호를. 요게 답의 근거가 돼서 같은 뉘앙스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아니고 센서블 합리적인 아니고 엄청난 아니고 무의식적인 무의식인 같은 뉘앙스의 어휘가 빈칸에 들어가야 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뒤로 3번이에요. 또 3번도 어휘 문제였고요. 삐리르는 입니다. 과정입니다. 제거하는 과정이래요. 가열된 가스들과 연기들을요. 뭐로부터? 빌딩으로부터요. 지금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삐리르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뭘 전달하고 있다? 정의를 전달하고 있다. 자, 근데 보니까 this, 이것은 우리가 봐야 할 빈칸, 이 빈칸과 같은 아이기 때문에 또 뒤에서 계속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이것은 만든다 빌딩을 더 어떻게 유지 가능하게, 앞으로 이용 가능하게, 그리고 도와줄 것이다, 막도록 이러한 것들을, 그것들이 뭐예요?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같은 것들이래요.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삐리리 빈칸은 계속 화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모른다. 끝까지 읽어보셔야 하죠. 자, 이것은 can be accomplished.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요. From A to B. A에서부터 B까지이네요. 보니까 창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네요. 저 방법들에 의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요거니까 요게 이 빈칸의 구체적인 방법 혹은 예시가 될 수 있겠구나. 요거의 힌트를 얻어서 지금 어디까지? 여기 2번까지 답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자, 이때 이 뜻 무슨 뜻이죠? 그쵸? 환기라는 뜻이죠. 1번은 점화라는 뜻이고요. 그쵸? 자, 요거 어휘들 뜻도 다 알고 계셔야 하고 요것들 글을 보는 방법들을 평소에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넘기겠습니다. 아이고. 4번이에요. 4번은 조금 긴 글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빈칸을 찾는 문제들이죠. 자, 해석할게요. 우리의 desire, 열망인데 조절하려고 하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것은 인데 굉장히 강력하다. So that,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행동한다. 마치 뭐인 것처럼 그들이 can control,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for instance라고 시작이 돼요. for instance면 예시죠. 예시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예시겠어요? 앞의 문장에 대한 예시겠죠.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야 할 것, 앞의 문장에 대한 예시가 시작이구나. 그럼 보통 예시가 시작되면 앞에가 이 글의 주제구나 라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주제 여기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밑줄을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요, bet, 돈을 걸어요. 더 많은 돈을요. 어디에다가? 게임에다가요. 근데 가능성의 게임이니까 운 게임이에요. 도박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그들의 상대편이 보일 때. 어떻게? 유능하지 않게. then 뭐보다? 유능한 것보다. 마치 무엇처럼? 뭐인 것처럼, 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삐리리의 빈칸스러운, 삐리리스러운 카드 드로잉이라고 하면 카드 던지기, 뽑아져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드 게임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 빈칸을 보니까 random, popular, planned, intentional 이라는 어휘들이 있어요. 우리 이거 뭐에 대한 예시였죠? 앞문장 주제에 대한 예시였죠. 그쵸? 자,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데요?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믿는데요. 앞에 문장으로 갈게요.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그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뭐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뭐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다시 이 아이가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겠죠.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컨트롤할 수 없어야 하니 인기 있는 아니고 계획이 되어진 아니고 계획이 되어진 거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intentional 의도되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니 안 되고 답은 몇 번? 1번.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random이라는 어휘가 빈칸의 올바른 뜻입니다. 뒤에는 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뒤에 보면 likewise라고 하는 연결사가 하나 시작이 됩니다. likewise라고 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 같은 맥락의 내용을 이어간다는 이야기이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여기에서 답의 힌트를 얻으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글의 흐름 어떻게 되고 있다? 주제를 먼저 전달하고 있고 예시가 시작되고 있다. 근데 빈칸이 예시 안에 있으니 우리는 앞에 있는 주제에서 도움을 얻고 혹은 또 다른 예시가 전달되고 있으니 여기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요거겠죠. 그 다음 뒤로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빠른가요 지금? 더워가지고 혼자 후루룩 되게 빨리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조금 천천히 해야겠어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에 똑같이 빈칸 추론인데 이번에는 연결사이죠. 자, 볼게요. 왜 are fire trucks red? 왜 소방차들은 빨간색일까라는 질문이네요.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쵸? 자, fire trucks들은요 빨갛습니다. 왜냐하면요 back in the 1900년대 이때에 도로들은요 대부분 가득 찼습니다. 뭐와? 블랙의 색깔을 갖고 있는 차들과. 근데 그 차는 만들어진 차래요. 누구에 의해서? 포드사에 의해서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두드러지는 빨간색 색깔인데 뭐해? fire truck에 stand out 하면 이것도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라는 뜻이죠. 눈에 띕니다. 어디 사이에서? 블랙의 바다 사이에서, 즉 블랙의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 사이에서 눈에 띕니다 라는 뜻이네요. 이렇게 연결사 문제가 나오면 이 빈칸의 앞뒤 부분을 봐야 하는데 앞문장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앞문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 길은 검정 색깔의 차로 가득 차 있다. 뒤에 검정색들 차에서 빨간색은 눈에 두드러진다. 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게다가 예시 이처럼 답은 therefore 인과관계겠죠. 원인 검정색으로 온 길이 가득 차 있다. 결과 그래서 빨간 색깔의 소방차는 눈에 두드러지더라.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니 답은 4번이더라. 이렇게 문제 풀고 나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으로 갈게요. 6번은 제목을 찾는 문제네요. 자, 첫 번째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니다. 핵심입니다. 어디에 핵심이냐면 향상시키는 것이에요. 무엇을? 개인의 건강을요. 자, 지금 우리 이 글의 제목을 찾는 건데 필자가 무슨 어휘를 사용하고 있냐? 핵심이다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신체 활동이.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노란색이 어디 갔을까요? 네, 떨어졌네요. 주술게요. 자, 이 글의 소재는 physical activity가 될 것이고 그게 어디의 핵심이라고 했으니 필자의 의견은 이 부분이겠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첫 번째는 그 physical activity는 낮춰줄 수 있어. 너의 암 위험률을. 즉 굉장히 너의 건강에 도움이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신체적으로 활발한 여자들.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당연히 더 낮은 암 발병률을 갖고 있는 여자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말이야. 너가 나이 듦에 따라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뭐 하는 게, 보호하는 게 너의 뼈와 관절과 근육들을. 그러면서 이제 신체 활동은 그래서 중요해라고 하며 두 번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 첫 번째 주제 문장을 전달하고 있고 왜 그게 중요한지 중요한 이유를 첫 번째, 두 번째 들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몇몇의 과학적 증거가 has also shown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that 내가 이유를 나열했는데 더 확실히 이야기하고 싶어서 유명한 과학적 증거까지 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자가. 주제가 뭔지 감이 오시죠? 당연히 그래서 이 안에도 더 낮은, 심지어 낮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이익이 된대. 조금에도 어쨌든 이익이 된대. 어떻게? 이익이 된대. 뭐가? 심지어 낮은 수준의 신체적 활동이. 자, 이 글은 끝까지 신체 활동이 도움이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어때? 도움이 돼. 답은 당연히 1번이 되어야 하겠죠.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 뼈는 구체적인 예시에서 나온 아이로 낳고 있는 아이이고, 세 번째, 규칙적인 일상생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 번째, 면역력이라는 이야기는 또 나오지도 않았죠. 해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 흐름들 눈으로 정리하세요. 두 번째가 아니고 벌써 7번째네요. 7번째는 생활영어였는데 이 생활영어도 무난무난했던 아이였죠.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나 완전히 are totally drained. 자, 이 표현 밑줄 하나 그을게요. 나 완전히 지쳤어 라는 뜻인데 이 아이를 몰랐다라고 해도 밑에 보니 너 무슨 말이야? 너 물 많이 마셨다고? 아니, 나는 어땠다고? 지쳤다고. 우리 이 어휘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아, 너 되게 피곤하구나 오늘. 근데 그거 이상이야. 진짜 피곤해. 나는 완전히 worn out. 또 어떻다? 지쳤다. 지금 계속 지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아셔야 하고, 그리고 그러면 너 should 이렇게 해. 지친 너에게 뭐뭐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충고 혹은 권유를 하고 있는 거니 그거에 알맞는 보기가 들어가야 하겠죠. 첫 번째, 그럼 너 약속 지켜. 웬 말이야, 약속이 왜 나와요? 그쵸? 두 번째, door을 찾고 나가. 피곤하다니까? 그러면 좀 쉬어. 그리고 잠도 자. 자, 피곤한 거에 대한 충고 제안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workout. workout은 무슨 뜻이에요? 그쵸? 운동하다. 야, 지금 헬스장에서 운동해. 그리고 go hiking해. 피곤한데 이거 하면 더 피곤해지겠죠. 해서 답은 3번이다. 계속 같은 말들을 반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8번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지칭 추론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아이 또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등장인물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표시하시면서 시험 시간에 풀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자, 신디 한 명 나왔으니 동그라미 긋고요. 신디는 에너제틱하고 해피한 child야. she, 그 아이는 되게 열정적이야. 삶에 대해서. 즐기고 있지. 다른 사람들과 커넥팅, 연결하는 것, 즉
의사소통하고 같이 노는 것, 교류하는 것을. 그리고 상당히 열려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신디는 11살 때 그녀의 엄마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모후에. 질병인데 brief, 짧은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투병 생활을 굉장히 짧게 하고 갑자기 급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갑자기 돌아가셨어. 신디의 struggle, 고군분투는 뭐와? 우울과 시작이 되었지. 모후에, 그녀의 죽음 후에. 누가 죽었죠? 그쵸.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이때 헐은 엄마겠네요. 뒤에 보니 신디는 천천히 disconnected, 연결되어지지 않았어. 분리되어졌어. 뭐와? 그녀의 어린 시절의 자아와. 이때 그녀의 신디, 마지막도 신디.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등장인물이 2명 이상이 꼭 나올 테니 빠르게 눈으로 속독하시면서 동그라미 세모 혹은 틱, 밑줄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법들을 갖고 계셔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우고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 아이도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이유는 문맥 속에 특별한 뜻을 유추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의 원래 뜻 그대로 동의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얘는 답이 satisfy,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었어요. meet이라고 하면 누구를 만나다 라고 하는데, 요구 조건을 만나다라고 하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다 라는 뜻으로 해서 동의어가 satisfy라는 아이가 있죠. 자, 보면 얘는 해석해보죠. 모든 firefighters는 must receive, 받아야 합니다. 지시를요. 뭐에 관한 지시이냐면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위험들을요. 어떤 위험이냐면 그들이 마주할 수도 있는 이요.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들을요. 어떤 행동들이냐면 취해지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들은 또 어떤 행동들이냐면요. 제한할 거예요. 노출을요. 이러한 위험이에요. 됐죠? 지금 보니까 여기까지 소방대원들이 배워야 할, 받아야 할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뒤에 보니 그 트레이닝은 앞에 있는 지침, 그것들은 충족시켜야 합니다. 요구 조건들을요. 직업 보건, 그리고 안전, 레귤레이션, 규율들을요. 그럼 계속 좋은 의미가 진행이 되니 얘를 충족시켜야 해서 답 satisfy 그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담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을 고르래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도 꼬아내지 않고 너무 그냥 대놓고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아담아,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we would like to do,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버킷리스트에 관해서 before we die, 언제? 우리가 죽기 전에. 그래서 무엇이 너의 첫 번째 것이야? 너의 버킷리스트에서? 자, 대놓고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게 뭐야? 첫 번째 거 찾으면 되겠죠. 어려운 질문인데 첫 번째 나는 뭐 하고 싶어? 스카이다이빙 하고 싶어. 스카이다이빙. 나는 하고 싶어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원해왔어. 근데 뒤에 보니까 나 번지 점프 했대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건 앞으로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들인데 번지 점프는 이미 했대요. 한 거예요. 그것도 재밌었지. 하지만 난 아직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어. 아, 스카이다이빙 계속 하고 싶다고 어필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보기들을 지울 필요도 없이 바로 스카이다이빙을
빠르게 고르셔서 한 2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글을 한 2번 정도 읽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글 읽는 방법들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No matter what we may have learned in books,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배웠을지라도 책 안에서 여기까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니 여기부터 자, 자연의 무엇이다? 특징이다. 당연한 것이다. 뭐가? 대절이 자연이 아니라 삶이죠. 그쵸? 잘못 해석했네요. 삶의 특성이야, 특징이야, 당연한 거야. 뭐가? that이야가. 우리가 lose phase라고 하면 체면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실패할 거라고요. 부끄러워질 거라고요.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기 전에. 그리고 fall to our knees. 넘어져서 우리의 무릎까지 넘어진다는 얘기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 실패하게 될 거라고, 뭐 하기 전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기 전에, 우러러보기 전에. 그리고 우리는 마주할 거야. 뭐를? 어두운 면을. 뭐 전에? 우리가 빛을 발견하기 전에, 보기 전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인생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인생이란 어떻다? 플러스적인 것을 보기 전에 항상 실패를 맛보더라. 우리는 항상 실패를 한다. 삶에서 실패를 하더라. 이게 지금 주제네요. 그러면서 우리들 각각은 뭐 하고 있냐면 wonders, 방황하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라는 뜻이죠. 어디를 통과하며? 황무지를 통과하며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들이 막 황무지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경험들이 막 있는 자연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자, 경험들이 막 펼쳐져 있는 자연지대를 통과하며 방황하고 있다. 하고 싶은 말, 우리는 계속 경험들을 하고 있다. Together, 뭐 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즉 인간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하는 말,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근데 이 경험을 왜 하고 있다? 그쵸. 지혜를 얻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 우리는 성공한다. 성공을 한대요. 앞에서 인생이란 당연히 실패를 맛보는 것이야 라고 했는데 필자가 이번엔 성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하면서? 실패하면서. 그리고 배운다. 우리의 실수로부터. 그리고 올라간다. 꾸불꾸불한 계단에 의해서. 꾸불꾸불한 계단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똑같이 실패 혹은 힘든 경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 성공의 지금 핵심이 무엇이냐? 그쵸? 경험, 실패 이것들을 통해 성공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글의 주제 무엇이다? 당연히 그냥 이런 거다. 이러면서 너는 성장하는 것이다. 첫 번째 볼게요. 갖는 것, 접근성을. 어디에? 지혜에. 아, 지혜. 지혜 얻는 거 맞죠? 그럼 성공하는 거니까. 근데 뭘 통해서? 읽기를 통해서. 아니요. 이거 아니었죠. 뭐였죠? 경험이었죠. 자, 얻는 것이다. 지혜를 여기까지 맞아요. 뭘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 나왔네요. 지혜를 얻는 데잖아요. 답이 2번이죠. 3번 Let go of the past. 자, 내버려두다. 과거를 가게 내버려도 뭘 위해서? Better future.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그냥 흘려내보내라 이런 뜻이네요. 그쵸? 이런 얘기 안 나왔죠. 과거 얘기 안 나왔고요. 만드는 거야. 좋은 결정들을 너의 직업을 위해서. 직업이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얘가 조금 그나마 주제 문제 중에서 찾기 힘들었을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러면 1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미나는 네가 참석하는 세미나는 가르쳐 줄 거야. 세미나가 가르쳐 줄 거래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쵸,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 표시합니다. 얘가 아니라 여기, 그쵸? come out of, come, 나오네요. 밖으로, 뭐로부터? 너의 껍데기의 밖으로부터. 쉘이라고 하면 껍데기예요. 어디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대요. 소극적인 상태에서 적극적인 상태로 변화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너 껍데기에서 꺼내주는 방법 가르쳐 줄 거고,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뭐에? 너의 두려움에, 말하는, 뭐를? 너의 마음을. 자, 이걸 가르쳐 준대요. 뭐겠어요? 세미나의 주제겠죠. 너는 또한 배울 수 있어. 배울 수 있대요. 세미나가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주제니까요. 자, 말하는 방법이네. 권위성을 갖고 멋있게 뭐하지 않고 들리지 않게 너무 과하게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것 그렇게 들리지 않고 적당하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배울 수 있어. 너는 또한 마스터할 수 있어. 이 기술을. if를 해석을 안 했네요. 만약 네가 이 기술을 마스터한다라고 하면 너는 will be able to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을 거야. 너의 효율성을. 이것들을 배우게 되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세미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세미나의 주제에 대한 힌트가 되겠죠. 너의 효율성을, 그리고 그리고 너의 관중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장악할 수 있을 거야. 요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럼 1번 물건을 판매하는 것 아니고요. 2번 고용하기, 숙달된 skillful한 employees, 직원들을 아니고요. 만드는 거야 효율적인 presentation. presentation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대신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그쵸? 말하는 것, 관중들을 윈할 수 있는 것 해서 답은 3번이네요. 증가시키는 것, 일관성을, 너의 글쓰기 얘기하고 있지 않고 말하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의 주제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뒤로 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어휘가 어색한 것.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시험 시간에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There has been speculation.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추측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추측은 어떤 추측이냐면 최근에 발달인데 어디에서? 인공지능의 발달. 컴퓨터가 아니라 로봇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로봇의 발달은 인공지능의 발달은 이끌어내는데 로봇들이 뭐하도록? Taking over for human. 사람들의 것을 차지하다, 인수하다라는 뜻이니 사람들의 것을 다 차지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firefighting profession. 소방대원들의 직업 또한 자유롭지 않다. 뭐로부터? 이러한 논쟁거리로부터. 지금 보면 이러한 논의거리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온 speculation이니 추측, 논쟁거리 같은 맥락으로 얘는 어색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AI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 같다고? 근데 소방대원도 제외는 아니야, 예외는 아니야 라고 했으니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구나. 그 다음 will not be a complete takeover. 있지는 않을 거야. 완전한 차지, 가져감은 있진 않을 거야. near future, 되게 가까운 미래에.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AI겠죠. are advancing, 지금 계속 진보하고 있어. 되게 빠른 속도로.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냐면
advancing에 있어요. 자, 앞에 뭐가 보였냐면 우리들 눈에는 but이라고 하는 연결사가 보였거든요. 접속사죠, 여기서. 자, 그럼 보면 will not be a complete takeover. 완전히 가져가진 않을 거야. 가져가진 않을 거야. 근데 그러나 지금 계속 진보하고 있어. 자, 앞뒤 내용이 완벽히는 아니지만 상반되고 있으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확신이 안 오면 뒤에를 한 번 더 보면 돼요. Firefighting 로봇은 현재 발달 과정 안에 있고 테스팅 과정 안에 있어. 그리고 some 일부는 have been frustrated. 자, 얘 어휘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볼게요. 로봇들은 현재 발달 중이야, 테스팅 중이야. 이미 만들어져서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서 테스트 받고 있으니 어드밴싱 되고 있는 게 맞죠. 자, 이의 답은 앞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뒤의 내용을 통해서도 올바르게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frustrated. 몇몇의 로봇은 실패, 좌절되어졌다. 안 좋다? 뒤에 한번 볼게요. 독일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frustrated가 맞다라고 하면 독일에서 만든 로봇들이 어떻게 되어야 해요? 그쵸? 망하던지 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야겠죠? 근데 보니까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야, 로봇을. 분리는 뭐라고 저렇게 분리는. 그리고 이것은 인대할 수 있다? 강력하게 물을 뿌릴 수 있어. 폼, 물을 뿌릴 수 있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자,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을 뿌릴 수 있대요. 그럼 지금 로봇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니 frustrated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해요? 이와 반대에 achieved 이런 아이들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끝까지 한번 볼게요. powerfully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강력하게 물을 뿌린대요. 자, 강력하게 뒤에 보니까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form 물을 분사할 수 있어 라고 했으니 뒤에 바로 연결해서 powerfully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답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이미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어디에서 factory fire에서 그리고 증명하고 있어 스스로를 어떻다라고 되게 효율적이다라고. 네. 그래서 답은 3번. 어휘가 어색한 문제는 그냥 글을 읽으니까 이래. 흐름이 이런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앞에 있는 한 문장 그러니까 연결사 문제 풀 때 우리 앞뒤 문장을 찬찬히 살펴보았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앞에 내용에서 뒤에 내용에서 힌트 찾아서 옳게 쓰였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빠르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연습이 충분히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얘네들은 초반부에서 보기 1번 전 혹은 1번을 포함한 2번 문장 전까지 무조건 99% 이상의 문제들이 주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다. 빠르게 골라내려면 이 초반부에서 무조건 뭘 찾아야 한다? 그쵸, 주제를 찾아야 한다. 주제라도 못 찾겠으면 뭐라도 찾아야 한다? 네, 소재라도 찾아야 한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필름화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오락거리, 영화 이런 게 있겠죠. 드라마나. 그런 것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리 위치를요. 미디어 산업에서요. 왜냐하면요. 그 엔터테인먼트는요. 드라이브에서 이끌어내거든요. 수익을요. 뛰어넘어서. 박스 오피스를 뛰어넘어 어디까지? 많은 다양한 사업 분야까지. 어디에서? 미디어 산업에서. 지금 이 글에 대한 소재는 무엇이냐면 노란 색깔 필름드 엔터테인먼트고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에 대한 특징,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다? 다양한 곳에서의 수익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요거
기억하고 1번 보니까 for example이에요. 예시가 시작되고 있으니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정리. film entertainment가 다른 곳에서의까지 수익을 창출해내더라 라는 것에 대한 예시가 시작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럼 보니까 motion picture 누구에 대한 예시예요? 그쵸? film entertainment에 대한 예시예요. 걔는 성공적이다. 어디에서? 박스 오피스에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이 문장은 틀렸죠. 왜? 그 이상의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이끌어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만 성공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가능성이 있더라? DVD 구매도 이끌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렌탈까지 이끌어내는 것 같더라. 아, 박스 오피스 말고 다양한 분야가 어디다 여기에선? 이거랑 이거이다. 이걸 또한 이끌어내는 것 같아. 같은 내용이니까 얘는 빠르게 넘겨야 하고 2번 보겠습니다. 영화의 선택이나 TV쇼의 선택. 자, TV쇼, 무비, 필름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니까 맞아요. 근데 뒤에 볼게요. 쉽게 만들어진 대로 선택이 허락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을 서치하도록 리스팅즈들의 이름 전 다른 키워드를 통해서 아니 수익 창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 지금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것은 자 2번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 it은 무엇이 될 거냐면 filmed entertainment 이런 게 되겠죠. 혹은 앞에 있는 어디 가니 motion picture 이런 아이들. 그것이 즉 소재네요. 노란색 자꾸 어디다 버리는 거죠? 노란색 여기 있구나. 자 이것은 창출해낸다. 시리즈를 TV 시리즈를 그리고 이것의 캐릭터들은 아마 만들어낼 건데 다른 재산들을 즉 수익들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의 재산까지 즉 돈까지 수익까지 창출해내더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3번도 넘겨야 하고 그럼 4번도 똑같겠죠. 만약 무비가 노란색 소재 호소한다면 이끈다면 아이들에게 먹힌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때야 한다. 되게 수익성이 좋은 라이센싱 특허권의 기회를 아마 갖고 있을 수도 있다. For everything 모든 것들을 위해서 칼렌더나 베드시트 여기까지 다른 곳에서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2번 문장을 뺀 1번, 3번, 4번 문장은 앞에 나온 주제에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얘도 답이 쉽게 2번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요지 문제네요. 요지예요. 제목이 아니라 요지랑 주장은 비교적 되게 풀기 쉬운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글쓴이가 글을 써서 읽는 사람한테 그 글쓴이의 요지 주장을 찾아내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쓰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하겠죠. 야 이거 중요해. 이거 좋아. 혹은 너 내 말대로 안 하잖아? 너 큰일 나. 너 망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핵심 어휘들이 꼭 존재하는 키포인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연습이 되면. 볼게요. 너 두렵냐? Trying something. 갑자기 따지는 것처럼 됐는데 두렵냐? 무언가 시도하는 거, 새로운 것을 무엇 때문에? 네가 그 새로운 것에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자, 물음표가 나왔어요. 두렵냐? 너 만약에 완벽함을 주장하잖아. 모든 것에서 네가 하고 있는. 그러면 you will probably keep putting things off, put off,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아마 계속 미루고 있을 거야. 이런저런 것들을. 그리고 절대로 하고 있지 않을 거야. 자, 보세요. 두렵냐? 라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대요? 너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면 너 큰일 나. 뒤에 예시까지 들어주겠대요.
두려워하겠고 그래서 큰일 나는 것 예시 나오겠죠. 너 엄청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새로운 사업에 관한 혹은 새로운 프로덕트에 관한. 근데 너는 나왔네요. 두렵냐? 두려워하고 있지. 뭐에 대해서? Not getting it exactly right. 그것을 정확하게 해내지 혹은 얻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 그쵸? You never do anything.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있지? 소대구문이에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시행하고 있지 않아. 너의 아이디어를. 그러면 chances are 이라고 하면 뒤에 대시 생략이 되었는데 이 구문은 얘를 그냥 해석하지 않고 뒤에 주어가 동사 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 같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너 또 두려워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 You'll be sitting. 너 앉아있을 거야. 거실에. 그리고 들을 거야. 6 o'clock 뉴스를. 근데 누구에 대한? 정확히 what it was. 이었던 것인데 그게 뭐죠? That you were afraid to try. 네가 시도하는 걸 두려워했던 그것을 한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을 거야. 즉, 너 뒤쳐졌어. 망했어. 그쵸? 자, 지금 앞에서 두렵냐? 그러면 망해. 내가 예시까지 들어줄게. 이렇게 돼.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striving for success.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항상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안전함을 느끼지 않을 테니 불안한 게 당연한 거다. 너는 필자가 뭐라고 해요? need to. 할 필요가 있다. 요지 주정이겠죠. 할 필요 있어. 네 자신의 능력을 믿을 필요가 있고 그 과정을 포용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어. 여기까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겠죠. 두렵냐? 그럼 망해. 두렵냐? 그럼 망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 필자의 주장 요지. 자, 그래서 용기를 갖고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앞에 문장이 그대로 선지에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적성에 맞는 직업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세 번째,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생각 이런 이야기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었고 창의적인 생각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다. 꾸준한 훈련, 창의적인 생각 이야기 없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두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이 아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실수를 하실 수 있었냐면 평소에 문법을 달달달달 암기만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16번 경우에는 그렇다 쳐도 17번 경우에는 충분한 실수가 생겨날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물론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법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해석을 해야 하는 문법 문제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해석을 하며 문법 문제를 푸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어디였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있는데 많은 종류들의 사랑이 있다. 사랑의 많은 종류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는데 이것의 표현을 이때 이것의 표현 뭐의 표현이에요? 종류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니까 love를 지칭하고 있어서 it 단수 그리고 뒤에 명사를 수식하니 명사를 데리고 올 수 무엇의 표현 소유격이 맞죠. 그쵸? 격과 그리고 수일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밑에다 쓸게요. 격과 그 다음에 수일치. 두 번째, for some 몇몇에게는 로맨틱한 관계가 인데 가장 의미 있는 요소일 것이다. 삶에. 그리고 providing ing예요. 지금 보니까 ing 뒤에 또 다른 명사, 즉 대상 목적어가 존재하니 능동이 맞고 근데 앞에 컴마가 있지 접속사가 있지 않아요. 동사를 쓸 수 없으니 그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 목적어를 갖고 올 수 있는 능동으로 표현한 게 맞죠.
얘는 분사 능동의 문제네요. 해석은 그리고 제공한다. source 근원을 뭐에? 깊은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원을 만들어낸다. 자, 능력인데 가질 수 있는 건강하고 사랑을 주는 그런 관계를. 그것은 is. 자,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냐면 ability입니다. 그러면 수일치, 얘가 본 동사이니까 단수가 맞겠죠. 3번의 포인트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가능하냐. 그렇죠. is not innate. 이것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제안하고 있다. suggest 제안하고 있다. 무엇을 뒤에 목적어를 갖고 와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니 who's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있는데요. who's는 뒤에 명사를 갖고 온다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 더, who's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저 아이가 꾸며줘야 할 누가 있어야 한다? 선행사 또 다른 명사가 있어야 한다. 근데 보면 또 다른 명사가 존재하지 않고 뒤에 문장을 보면 능력인데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관계를. 그것은 시작이 되어진다. 자동사고 유아기 때 아이의 초기의 경험 안에서 누구와 caregiver 도움을 주는 사람, 부모님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럼 뒤에는 어떤 문장이에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suggest의 목적어가 되고 뒤에 완벽한 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접속사 대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4번은 뒤에 문장 갖고 올 수 있는 접속사를 확인할 수 있냐. 반대로 관계대명사의 특징과 접속사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냐. 이 포인트겠네요. 항상 늘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포인트였어요. 그쵸? 네. 그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네, 17번. 똑같이 어법 문제였고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인지적 그리고 감정적 욕구 필요에. 근데 그 필요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건데요? 그쵸? to be seen, 목격이 되어져야 한대요. 즉 여겨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윤리적인 행동이 나한테만 윤리적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 즉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또한 그 행동을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내가 하는 윤리적 행동,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1번이 to be seen 이 부분인데 지금 뒤에 보니까 see 다음에 무엇을 보는지 목적어 대상이 없어요. 그럼 빠르게 괜찮다라고 넘길 수 있었던 그런 아이예요. 그 다음에 but 하지만 what emerges. 자, 여기 조금 하고 흠집 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emerge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 얘가 본동사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is가 본동사이고 여기까지가 주어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what 자체가 주어로 쓰이면 단수 취급해서 s가 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emerge는 자동사로서 수동태가 불가능하니 올바른 아이입니다. 것인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언제? 10대 때, 사춘기 시대 때. 그것은 개념입니다. 알려진. 뭐라고? 도덕적인 자아라고 알려진. 그래서 이 아이도 맞다는 이야기겠죠. 자, 1번은 수동, 태를 확인할 수 있냐. 두 번째 2번은 자동사 그리고 동사의 수일치까지 확인할 수 있냐. 그 다음 세 번째 위치가 있죠. 근데 앞에 뭐가 있다? in이 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뒤에를 한번 볼게요. 도덕적인 자아는 motivates
장려하는데 우리의 윤리적 행동을. 자, 문장이 완벽해요. 장려한다 이것을 완벽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치 하나만 보면 완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앞에 뭐가 있죠? in이 있어요. in이. in 위치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하니 올바른 아이이고 이때 위치는 앞에 있는 방법들을 수식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올바른 아이예요.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확인할 수 있냐. 그 다음 4번. 이게 그냥 눈으로 푸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을 수도 있냐면 and 병렬이네 s 앞에 s 맞다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개 중에 계시더라고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조사관들은 have been 모델링 뭐 하고 있다? 모델링 하고 있다. 모델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죠? 모델링? 예시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험을 치고 시험 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뒤에 테스트 치고 있다. 모델링하고 있고 테스트 치고 있다. 뭐를? 개념을. 어떤 개념을? 윤리적인 리더가 더 강한 윤리적 자아를, 도덕적 자아를 갖고 있는지를 모델링하고 있고 테스트 치고 있다. 그쵸? 자, 이때 테스트는 앞에 있는 모델링과 의미상 병렬이 되어야 합니다. researchers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팅으로 바뀌어야겠죠. 얘는 병렬, 동사의 병렬. 병렬일수록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뒤로 넘기겠습니다. 18번.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주어지는 문장 앞에 대놓고 however이라는 연결사가 존재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 난이도예요. 보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똑같은 fire이 spread 펼쳐질 거래요. 퍼질 거래요. 어디에서? 컨트롤 되어지지 않은 방식 안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불은 can be 되게 악랄한 적이 되어질 수 있다. 인류의 재산에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의 근처에 있는. 지금 보니까 이 아이는, 이 문장은 불이 어떨 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however 연결사가 존재하죠. however는 앞과 뒤가 반대의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져야 하니 앞에 불은 그럼 좋은 것들을 갖고 오겠죠. 지금 얘 보니까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시작해요? 불은 이렇다. 소재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일어날 수 있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모든 종류의 시설에서도. 불은 이래. 야,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 즉, that 이하는 당연해. 불은 또 이런 거야. 불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fire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2번 no doubt. 당연히 엄청난 친구이지 인류에. 언제 사용이 되어지면 어디 안에서 컨트롤 되어지고 안전한 방식 안에서. 자, 이때 앞에 it이 누구였냐면 fire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대요? 되게 좋은 친구래요. 친구.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면 컨트롤 되어지는 그리고 안전한 방식 안에서 사용이 되어지면. 우리 아까 주어진 문장 앞에 불이 플러스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 혹은 플러스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 예상했었잖아요. 플러스 얘기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 여기다. 자, 그러면 2번 문장에서는 좋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3번 문장에서는 좋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thus 그러므로 인과관계 결과
firefighting system은 가정하는데 importance 뭐를 주는데 중요함을 어디에다가 빌딩에다가 이런데에다가 위험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겠네요. 그쵸? 위험한 경우에 대한 해결책. 해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자, 19번의 글은 제가 이 부분을 생략해놨어요. 네. 문제 푸는데 필요하지 않고 조금 길어서 한 바닥이 아닌 두 바닥으로 나타내야 해서 생략을 했으니 저 부분 조금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앞에 보니까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 but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road traffic crash라고 하는 것, 그리고 injuries.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네, 예방이 가능하다. 아, 그러면 앞에서는 트래픽 크래시, 교통사고와 그 다음에 교통 때문에 교통사고에 일어나는 그것에 의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손상, 피해 그런 것들 이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좋지 않은 뉘앙스들의 내용이 나와야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 문장 뒤로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예방이 가능한 내용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서술이 되어야 합니다. 앞과 뒤를 예측을 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이제 찾아 나서야 해요. 로드 트래픽 인저리즈 상처라고 하는 거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공중보건의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에 맞지 않게 너무나도 취약한 그룹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건데 어떤 그룹이냐면 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요 라고 하면서 로드 트래픽 인저리즈는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소재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More than half. 자,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면서 2번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furthermore 게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3번 문장 볼게요. High income countries에서는 unestablished 만들어진 in set of intervention 만들어져 있는 세트가 있는데 뭐에? 중재 개입에 그것이 기여하고 있단 말이야. 어디에? 엄청난 감소에. 어디에 있어서의 감소인데? 발생 그리고 영향에 있어서 뭐에? 길, 트래픽, injuries, 상처, 피해 이런 것들 영향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뭐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냐면 이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그을게요. 중재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고 개입이 생겼고 그것들이 되게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들은 포함하고 있는데 자 these,는 앞에 있는 interventions 이 아이들을 수식합니다. 자, 이것들은 포함하고 있대요. 모두 법을 강화하고 있는 거고 제정하는 거고 막 이런 거 다 이런 거. 즉 그 개정 개정이 아니라 중재에 대한 부연 설명 자세한 예시들이 나오고 있죠. 앞에서 3번 문제는 뭐였냐면 중재가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문맥의 흐름상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이 가능해. 그 예방책에 대한 예시, 중재가 있고 그 중재 조금 더 자세한 예시가 마지막 문장에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답이 3번이다. 글의 흐름을 또 크게 보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굳이 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어디를 힘있게 읽어야 하고 어디를 빠르게 소거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순서 문제예요. 그쵸? 자, 풀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주어진 글부터 먼저 읽어야 하겠죠.
20세기는 has been labeled. 이름 붙여졌다. 뭐라고? 플라스틱의 age 시대라고. For good reason. 좋은 이유로. 1909년도에 뉴욕 케미스트 이 사람은 소개했는데 이것들을 그건 세상에 합성 플라스틱이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물질인데 몰디드라고 하면 몰드, 틀 안에 넣어져서 원하는 모양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뭐로? almost anything. 거의 모든 것들로 다 찍혀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1930년대까지 제조업자들은 만들어냈다. 9만 톤의 플라스틱 요것들을 베이클라이트를 매년. 자, 주어진 글을 정리하면 플라스틱이 만들어졌고 계속 대량 생산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A번을 읽으면 자, 패브릭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바뀌었어. 레이디즈의 스타킹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오늘날은 막 빌딩의 메탈을 대체하고 있고 자, 얘 지금 오늘날에 쓰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플라스틱의 사용. 근데 어디에서? 냅두고. 자, B 그 다음 전쟁 후에 플라스틱 합성은 used 사용이 되어진 플라스틱 재료들은 어디에? military purpose를 위해 사용되어진 것들은 were adapted for everyday life 채택이 되어졌는데 뭘 위해서? 일상생활을 위해서. 아, 전쟁 후에 플라스틱은 전쟁이 아닌 일상생활 용품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 During World War II 뭐 하나 감 잡으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2차 세계 전쟁 동안 전쟁 후에 C 다음에 B가 나오겠네 라는 거 감 잡으셔야 합니다. Shortage of natural 이런 것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전쟁 동안. 자, 보세요. 전쟁 후, 전쟁 동안. 시간의 순서상 얘가 1번이고 나머지 2번. 그리고 이 글 뒤에 쭉 읽으면 전쟁 동안에 플라스틱이 많이 또 생산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글에서 플라스틱의 생산이 올라갔다,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과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 전쟁 후에 플라스틱 사용이 일상용품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A번에서 오늘날에는 스타킹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일상생활용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순서는 주어진 글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굳이 밑줄이 그려져야 한다라고 하면 during과 after 그 다음 everyday life 요 정도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면 쉽게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요. 제가 꼼꼼히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 다 확인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글의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시간에 문제를 풀 때 막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고 어느 부분을 답의 근거로 찾아서 확인을 하고 나와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해설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어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 조금 힘을 썼어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라고 했었냐면 공부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독해건 문법이건 어휘건 다 그것의 모든 해답들은 지문 안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 그 지문을 읽는 방법, 글 읽는 방법에 대한 공부 방법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는 무조건 구문 공부가 충분히 되셔야 합니다.
시험이 되게 쉬웠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요. 시험지를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또 한 번 다시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글을 어떻게 잘못 보고 있었구나, 어떻게 제대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제대로 된 진단을 하시고 꼭 소방에 맞는 수업들로 소방직료 영어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설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